1월에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전자 지금 회복하고 뭐 7만 8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이번에는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보통 1월 효과하면 중소형주 얘기를 하는데 대형주가 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어서요. 그런 섹터별 흐름이나 주요 섹터를 최성환 부장님과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1월 효과도 있고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CES 가전박람회 끝났고, 네,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투자의 기회가 좀 뭐 됩니까? 올해 아니면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월은 전통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뭐 한 20년 동안 보면 한 70%가 상승장이었다. 1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1월에 박살났어요, 지금. 네, 그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네, 엄청난 뭐 공룡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 고민했네요. LG전설 상장이 끝나야 된다. 그죠? 네. 수급 다 빨아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수급이 풀릴 거라 그랬는데 풀리긴 뭘 풀려? 그 다음부터 고생이죠? 네. 근데 뭐 그런, 1월달은 이런 1월달이 없었는데 작년은 내내 안 좋았죠. 작년 시장 자체가. 네, 올해는 1월달은 다행히 지금 분위기가 약간 삐끗삐끗 하는 듯 하더니 좀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환율도 꽤 이거 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가 좀 살아나는 게 좀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살 때는 시가총액이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데, 근데 이제 시가총액 중에 상위 한 10개를 보니까 대부분 반도체, 뭐 그리고 뭐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인터넷 뭐 이런 쪽 성장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성장주들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거든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올해 그런 금리가 이제 인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그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많이 있는 거. 빠졌잖아. 사실은 나쁘고 안 되죠,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거기는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또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뭐, 대형주 안에서도 좀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ES가 이제, 결국에는 CES가 끝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정리된 자료들이 여의도에 이미 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고, 좋았고, 뭐 그런 건데, 거기 내용 보면 뭐 대부분 AI나 뭐 로봇이나 그리고 뭐 모빌리티 관련된 네, 맞습니다. 모빌리티. 네,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1월달에 가장 또 효과가 많고 그런 기업들 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가서 거기서 미팅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뭐 파트너십 또 잘 되면 기술 수출까지 라이센스 아웃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성과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1월 달에 좀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1월 달은 또 있고 또 말씀하셨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조금 더 좀 재미있었던 게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수급이 작년 12월 특히 이제 보통 매년 있었지만 그런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팔았던 물량들을 되사야 되니까. 되사야 되는 예. 그런 물량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다. 이렇게 1월 달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효과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은 연말에 그 배당 차익으로 샀던 거 팔고 매수 공백이 있는 사이에 개인들을 주도하면서 중소형주가 가는 게 전통적인데 지금은 사실은 코스닥에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률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로 올해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란 말이죠. 그죠? 삼성전자 실적 엄청 안 좋았는데 오히려 반도체 주가 오르고 외국인들을 사고 반도체는 주가 이제 업황은 아직 바닥이 아닌데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닝 쇼크 얘기 나왔고 4분기 예. 예, 그렇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69% 정도가 네. 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도체 업황도 지금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는 그런 여의도에서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정책 효과 정부에서 투자에 대한 최대 25% 세액공제 예.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 업종 수출 업종이기도 하지만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TSMC 그 공장을 그쪽에 일본에 하면서 거의 정부에서 그 중에 50%를 일본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물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또 그리고 우려했던 치킨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1월에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 점자 지금 회복하고 7만, 8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다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담아보자는 시각은 지금은 적극적이까지는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석 네.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상반기가 재고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상반기는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수 사실은 적립식 투자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섹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성장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아직은 오르는데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는 조금 더뎌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스 수급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부 바이오 이런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에 아직도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이버랑 카카오랑 사실은 지난번 상당히 그 고점을 찍을 때 상황을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나오다가 카카오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 이슈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봐서는 결국에는 그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결국에는 이런 그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올라갈 때는 없으면 상대적으로 그 시장 지수 대비 네. 펀드가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비워놨던, 그동안에 많이 비워놨던 그런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분명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물론 여기서 하락은 안 하고 계속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라는 대표 업종이었기 때문에 주식이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한번 또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 네. 좀 사도 되는 시기에?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에 네.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뭐 V자로 올라올지 아니면 U자가 될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V자보다는 U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바닥이든, 그래서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카카오나 이렇게 좀 뭐 많이 그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네. 카카오 뱅크도 있고요. 카카오 뭐 페이지, 페이도 있고. 네, 뭐 등등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게 말씀. 일정 부분 좀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낙폭과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우리들 좀 가자, 이러면서 갈 수 있는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엔 좀 의문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니까요. 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 뭐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이야 뭐 고민하고, 사실 딴 것도 살 게 많은데 물려 있는 분들이 사실 고민이라고, 그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고점에 물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 계좌나 이런 거를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 뭐 워낙 뭐 잘 아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롱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손실이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적립식 개념으로 해서 계속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수량도 늘릴 수 있다면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네. 한번 저점을 봤다면 계속 조금씩 수량도 늘리고 단가도 낮춰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